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개인지도반 3 개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이제 1, 2, 3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이 이제 좀 우리가 요 개인지도반 조금 쉬고 있었잖아요. 사이에 수석반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강날을.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수강하실 수 있고, 저희는 수강 신청도 강의가 하나 업로드 되고 나면 인강은 이제 그제서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요 반만 들을 수 있느냐 저한테 많이 문의도 하셨는데, 당연히 요 반만 수강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개인지도, 저희가 개인지도를 1, 2, 3로 해서 한 반당 3번씩 개인지도를 받고 모고도 3번씩 보는데 1보다는 2가 조금 난이도가 더 있고 2보다는 3가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도 처음 이제 1, 2 같은 경우에 제가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 패키지 반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었어요. 문제를 뽑아서. 그래서 패키지를 들으시고 다시 개인지도반을 듣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깊이, 좀 더 한 번 더 복습되니까 이해도 되고,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이제 편안한 난이도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개인지도반 3는 이제 지금 수강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고 1보다는 2보다는 3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만 처음에 딱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워낙 우리가 많은 문제를 패키지에서 풀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한 3,000문제 이상, 아직 한 3,000문제, 4,000문제 이렇게를 풀었는데 또 새로운 거야, 또 모르겠어, 암담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학교 수진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새롭게 낼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은 너무나 많고, 지금 선생님들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새로운 유아교육과정 책들이 학기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은 다 우리의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시지 말 것은, 저희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푸는 한 5,000문제 이상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개인지도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보는데, 이 정도를 푸시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낯설다, 멘붕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멘붕이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난이도 그 개인지도반 3는 근데 이런 문제를 내도 100점이 꼭 있어요. 100점을 제가 이제 개인지도를 해보니까 뭘 내도 100점은 있어요. 뭘 내도. 자, 근데 이제 그런 100점 맞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100점은 아니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뭐 그런 선생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동이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똑같아요. 선생님들하고 똑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신 거고, 지금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랑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요 약간 논술 시작하기 전에 원래 OT를 해야 되잖아요. OT 겸 조금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논술 그 해석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저한테 또 왜 문제를 안 보여주냐 막 이런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연락도 오시는데, 문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보면은 문제 풀로 막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공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 실전 모의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논술이다 보니까 논술이 조금 많이 공개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 문제도 엄청 공개가 많이 돼 있고, 제 카페에 보면은 작년에 쓰던 100제, 200제, 무료 모고 이런 것들은 파일이 엄청 많이 공개돼 있어요.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운받아서 보시고 풀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파일 올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절대 질이 낮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대접할 때는 좋은 거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뭘 줄 때는 항상 좋은 거를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 학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절대 퀄리티가 낮지 않아요. 동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합격의 법학원 이지선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들은 질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아마 시중에서 보던 문제랑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 기존의 수강생 선생님들은 매일 이제 그런 문제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무뎌져가지고, 아, 또 문제 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새롭게 보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저희 입장에서, 이재선 유아인명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건데,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드린 거를 공개돼 있는 걸 하나 보고 막,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러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작년에 법장학 문제도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법장학 문제도 공개되어 있고 제 카페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도 저희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그냥 쉽게 풀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거 너무 쉬워요. 막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작년 여름에. 아마 올해도 아마 그 문제를 드리면 선생님들이 너무 쉬워요. 이러고 푸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저한테 전화 많이 왔었어요. 자,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다운받아서 충분히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문제는, 자, 논술,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술 문제이고요. 요거 논술 문제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논술 해설지. 논술 해설지는 좀 여러 페이지 해설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범답안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모범답안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A 문제예요. 교육과정 A 문제가 아마 1번에서부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은 8문제가 있지만, 자, 여기 1번 문제도 보시면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설지는 되게 두꺼워요. 지금 논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지는 안 띄웠는데, 해설지도 되게 두꺼워요.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따가 해설해드릴 거고, 이 교육과정 B는 이제 미술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B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 좀만 보여주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조금만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다 그쵸. 근데 이렇게 문제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문제를 좀 보여달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책 표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부터 다시 띄워놓고. 자, 이제, 논술 해설부터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은 그런 참, 우리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만이 합격의 관건일 겁니다. 두꺼운 기본서를 백날 외워보십시오. 저는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장수생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시킨다는 거는 잠깐 저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 절대 붙을 수가 없고요. 장수생이 되고 싶으시면 두꺼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드시지 마시고 외워보십시오. 언제 붙나. 절대 못 붙습니다. 그래갖고는 수험 기간을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정말 수험 기간을 최단거리로 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서를 얇게 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암기장을 최대한 줄여서 그거를 그 정도라야 외울 수 있어요. 두꺼운 책을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우리의 머리는 복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얇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부터 문제로 막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다 알고 나서 문제 풀어라. 이건 사기예요. 아시겠죠? 다 알고 나서 문제 풀어라. 이거는 완전 사기, 거짓말입니다. 공부를 중간 이상만 해본 사람들, 그게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문제부터 이 내용부터 다 알고 그 다음에 문제 푼대요. 이러면 집에 가라. 진짜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풀어요? 이러면 너 집에 가. 공부하지 마.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귀로 들은 얘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뭐 고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가족들도 있는데 이제 그 뭐 고시반에서 공부할 때 무조건 문제 풀어라. 무조건 문제 풀어라. 그게 그 많은 합격생을 내는 대학의 고시반의 불문 룰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저 내용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풀죠? 너 집에 가,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다 압니다. 처음부터 풀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머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즉석에서 착착착착 다 되니까. 근데 내가 아인슈타인이나 대학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머리는 아니야. 보통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문제를 풀고 여기서 다 풀고 시험장에 가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시험장 가서 그걸 인제 문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합격하겠어요? 못해요. 그 확률은 연필 육각형짜리 연필 굴려가지고 1번의 답 2번 요거 나오면 3번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천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 시간도 짧잖아요. 쫙 읽기도 바빠요. 읽고 답 쓰면 그냥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두꺼운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비양심 중에 원조고, 그걸 시키는 거는, 진짜 정말 비양심이에요. 그거는 사회적인 해악입니다. 그걸 시키는 거는.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절대 못 외웁니다. 불가능해 도전. 지금 무슨 그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분량, 외울 수 있는 분량 그거에 도전하셔야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분량, 외울 수 있는 분량을 딱 내 거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제로 막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틀리면은 해설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량을 채우는 건 가능하고,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한 5천 문제 드리지만은 여기서 2배 한 10,000문제 정도 풀면 그 사람 1등이에요. 바로 합격해요, 그분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년이 1년 코스이기 때문에 10,000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데 강의 진행에 한계가 있어요. 자, 내년에는 한 10,000문제 해볼까 생각해요. 오전, 오후 막 저녁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할까 지금 구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고를 1주부터 쫙 해서 풀고 100회 모고 보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문제 풀어가지고 장수생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당장 붙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5,000문제 정도 올해 푸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시험장 가면은 낯선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 그 생각을 버리세요. 앉아서 지금 모르는데 기본서를 읽다 보면은 써지겠지? 그게 됩니까? 더 못 써요. 시험장에 가면 떨려가지고 더 못 써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답식을 연습을 안 하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죠? 남들은 사실 이제 속된 말로 맞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글 쓰는 거 배울 때 혼나면서 배웠어요. 그걸 갖다가 한 번도 혼 안 나고 기본서만 읽고 얌전하게 앉아서 무슨 수로 씁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아직 공부를 좀 오래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지금 제 말을 듣고 돌이키시면 아직은 가능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명심하실 거, 전 정말 선생님들이 꼭 빨리 합격하시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합격하시고 싶으시면 1차 끝나고 그 다음에 곧장 2차 준비하십시오. 진짜 붙고 싶은 거지 수험생활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1차 딱 끝나면 곧장 2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놀고 나 떨어질 것 같아 이러고 놀고 있잖아요. 맨날 그 반복이에요. 그리고 못 일어나서 이제 5월부터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올해 붙고 싶다 이러면 지금부터 문제 엄청 풀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딱 끝나고 다음날부터 바로 2차 준비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붙는 거예요.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1차에 요번에 붙는 분도 계시고 떨어지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최종 목적은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래 붙을 겁니다. 오래 붙고 이제 뭔가 뭐 놀고 막 이렇게 안 하셨다 이러면은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알아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열심히 못 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열심히 못 했어. 그럼 이제 올해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올해 진짜 열심히 했다. 아니 몇 월에 시작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1월에 시작했든 5월에 시작했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럼 붙는 거예요. 아셨죠? 정말 열심히 하면 붙는 겁니다. 몇 월에 시작했는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1월에 시작하면 더 좋죠. 근데 쫙 열심히 하시면 붙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본인이 이제 아실 거고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하면은 당락을 가르는 황금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1차 끝나면 이제 최종 합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최종 합격은 이제 2차인데 이 수험가에 2차를 안 가리키는 거야. 못 가리키는 거야. 2차는 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강의는 없어. 뭐 어쩌라고요. 2차 강의 없는 수험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 과목은 다 가리키게 돼 있는데 2차는 더욱 조직적이에요. 자, 한번 선생님들 수업 실현 문제 보세요. 2차가 강의 없는 걸로 봐서 되게 쉬운가? 문제 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2차 문제. 다 숨어 있어요. 힌트들이. 그리고 면접 문제 보십시오. 그 말이 즉석에서 나오겠나. 2차는요, 진짜 1차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는 거는 약간 감출 수가 있잖아요. 2차는 얼굴 보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얼굴 보고 바로 말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구술시험도 많이 봤어요. 구술시험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가만히 있게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중간 기말고사 보셨잖아요. 그걸 교수 한 4명이 앉아있고, 여기 선생님들 혼자 앉아가지고 그거 필기 아니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잘하겠나? 더 쉽겠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오히려 풀 패키지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차 끝나고 2차까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학원들이 왜 패키지 강의 안 하는지 알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복불복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울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붙었는데. 붙고 나서 시험 칠 때까지는 정말 기간이 짧아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때는 2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 끝나고 2차까지 딱 2달 남았거든요. 그렇고 1차 발표 나고 나서 2차까지는 보통 한 2주 정도 남아요. 작년에는 1차 끝나고 2차까지 1달 반 남았었고 1차 발표 나서 2차 시험 때까지 딱 2주 남았었어요. 시간이 촉박한데 공부할 거 많아요. 패키지로 딱 해서 개인지도 실전 모고 다 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예요. 자, 2차 떨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연습하면 안 떨려요. 1차도 우리 지금 모고를 막 100번, 막 200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 떨려요. 자, 우리 왜 재난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재난훈련 하잖아요. 재난시에 왜 재난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난시에 당황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화재 나면 대피 경로도 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많이 훈련을 해보고 전쟁 훈련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난이 왔을 때 도움이 되고 덜 당황해요. 시험은 뭐 재난은 아니지만 시험도 진짜 실제랑 비슷하게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1차도 2차도 안 떨려요. 제가 2차 지도에 보면은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얌전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덜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데, 저랑 엄청 친한데도 제가 딱 앉아갖고 수업해보세요 이러면 저랑 그렇게 친한데 덜덜덜덜 떨면서 수업을 해요. 제가 끝나고 선생님 제가 무서워요.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무섭지는 않아도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실제예요. 작년 합격생의 경우에 그 전에도 오시면 정말 작년에 기억에 남는 합격생은 정말 덜덜덜덜 떠는 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안쓰러웠어요. 실력은 있는데 뭐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필기는 잘하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막 이렇게 충격요법도 쓰고 뭐 해가면서 연습을 엄청 시켜드렸더니 나중에 안 떨어요. 나중에 진짜로 이제 나중에 거의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막판에 실전 모고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당차졌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제가
전화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시험 문제 어때요? 그러니까 뭐 쉬웠어요. 이렇게 예상했던 게 나온 거예요. 뭐 쉬웠어요. 이러고 어떻게 저랑 할 때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습이에요. 그게 왜 떨리냐 하면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연습을 안 했거든. 그리고 잘 모른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1차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2차도 실전하고 똑같이 연습해 봐야 돼요. 1차도 2차도 다. 그리고 선생님들 1차도 우리 필기시험 봐서 아시지만은 막바로 실전 모고의 투입은 잘 안 되잖아요. 사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차만 패키지가 있다는 거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수험가에서 2차 준비 안 시켜주는 곳은 없어요. 더구나 우리 유아임용 2차 시험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시험이에요. 그거를 안 시켜주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정말 선생님들 원스톱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끝까지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붙었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그 기회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 웨이크업, 깨어나세요. 아시겠죠?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가지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고 엄청 열심히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진짜 진실이 뭔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웨이크업, 깨어나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시고 실전처럼 연습하시고 1차 끝나자마자 막바로 2차 공부해서 바로 붙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수험 공부하실 거예요? 1차 공부 지금부터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놀면 뭐합니까? 1차 끝나고 놀지 마세요. 막바로 딱 2차 시작해가지고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떡하나? 이제 당락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행동 지침을 정하는 거예요. 붙었으면 더 2차 열심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내년 준비해서 1차 해갖고 또 똑같은 패턴을 쫙 하시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붙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빨리 끝낸다고 그러고 엄청 오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작년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합격한 친구들은 친구 아니고 합격한 선생님들은 걱정을 안 해요. 시험 공부하면서. 왜? 제가 숙제를 엄청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제하는데 숙제도 막 다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숙제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애 셋 키우는 엄마는 자살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바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합격할 만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되세요. 그래서 걱정을 할 겨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졸린데 무슨 걱정을 해요. 빨리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내면 빨리 자기 바쁜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붙는데 단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자,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됐잖아요. 근데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에디슨의 말이에요. 자, 방향은 제가 잡아드려요.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숙제도 내드리고 코스도 정해드리는데 요것만 따라가면 붙거든요. 요것만 따라가면 붙는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1%의 영감은 제가 드린다고요. 제가 정확하게 드리는데 이제 노력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데 아이고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가보시라고요. 그럼 되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요 개인지도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더라도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뭐 어때요? 여기서 틀리면. 그래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외워야 돼요.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시고 문제 유형을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는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지도 약속은 제가 지금 시험 볼 때까지 쫙 거의 다 잡아놨는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약속해서 제가 개인지도 진짜 많이 하지만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하지만은 한 분만 가르치는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붙으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OT만 간단하게 하고 논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았어요. 자,
정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잠시 후에 논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